안녕하세요. 아트파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우현 작가입니다. 이우현 작가는 제주 바다에서 우연히 만난 오래된 나무를 통해 예술 안에서 타력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동을 바탕으로 최근 무의 변화라는 시리즈 작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우현 작가는 나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 변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예술의 조형은 작가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우현 작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상어라고 불리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력의 개념도 이제 깨달았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거를 발견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게 어떤 행복이냐면 뭐냐면 발견한 것, 즉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표면에서 오는 질감과 그 느낌, 이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나고요. 가장 또 행복한 시간? 이 청상어 이거는 이 옹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나무인데요. 이 옹이는 중심 줄기에서 가지가 뻗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단단한데요. 그 어떤 크기로 봐서는 이것에 한 대여섯 배 두께의 그런 어떤 본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다에서 뭐 박테리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부식되고 부패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줄었다면 이거는 어쩌면 수백 년 바다에서 헤맸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쓴 이런 소재들이 있죠. 오브제들이겠죠. 이 오브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또 작가들은 그런데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보는 순간에 구도가 그려지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조형적인 측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닌가? 결국 나한테 나를 드러내고 말하고 또 발견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그 자기의 고집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뜻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걸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서 무의변화라는 것들, 이런 개념을 좀 설정을 했고요. 어떤 자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표현을 아까 질문 중에서 해양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붙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쓰레기입니다. 근데 쓰레기가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면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내 생각을 정의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무의변화라는 어떤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이미 부여됐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개인적인 언어입니다. 영향을 주신 분 중에서 앞으로의 작품의 어떤 좀 비전을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분이 최재천 교수입니다. 위대한 생물학자시고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각종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뵀는데요.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에 감동이고, 또 제가 해야 할 약간의 의무,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도 저도 많은 생각을 거쳐야 되죠.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제일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이 오브제의 발견이죠. 그게 출발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땐 딱히 할 수는 건 없어요. 그것이 다 준비되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30호 정도 기준을 하면 하루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서 한 보름쯤 걸립니다. 지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한 30호 되는데요. 한 보든간 한 1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형들과 또 다른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강에서 놀다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유화를 그리시는 화가를 만났어요. 근데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와 뭐 다른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풍경을 그렸는데 다른 형들하고 뭐 친구들은 지나갔는데 나는 거기서 한참 봤어요. 근데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 화가분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인상적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물감도 별로 없는 요만한 화구, 나무 화구,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언젠가 그 그림을 발견하면 꼭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게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미술 교과서죠. 근데 저한테는 그 미술 교과서에서 나온 것들이 참 좋았고, 좋아서 막 베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초의 그 뭐 미술을 만난 그런 계기입니다. 그 화가의 그림이죠. 지금 작품보다 저 대학원 졸업, 미국에서의 대학원 졸업 작품을 준비할 때 정말 나한테 귀한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작품을 365개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365개의 사인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그걸 전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조금 길에서 준 그 쇠 조각과 종이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인을 받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거의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전시 이제 디스플레이 거의 하루 전 이 정도였었는데요. 교정을 가다가 어느 흑인 여자 청소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이 그렇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너 사인을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 자기는 글씨를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분은 이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마이카 쪽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이름은 마가레타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내일에 내 오프닝이 있는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데 감동을 했냐면요. 그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품에 나 같은 존재가 갈 수 있을까요? 나에 볼 때는 엄청난 겸손이었어요. 그걸 혹 느꼈어요.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글씨를 못 써요. 그러면 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가레트.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작품을 그가 만들어준 사인을 이게 제 작품이 365개에 걸었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작품이 한 사람을 진짜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다면 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그녀로부터 얻었어요. 그게 가장 강렬한, 이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렬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전 20대를 돌아가겠냐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때 너무 우울했고 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염세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지금이 사실 굉장히 제일 건강합니다. 평생을 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는 너무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림 그리기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도대체 그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 20대 나에게 얘기하는 에이 그렇게 살지 말지. 왜냐면 미팅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냥 MT도 한 번도 못 가봤어. 여행도 뭐 친구들하고 가본 일이 없어. 혼자 박혀가지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았었죠. 정말 찌질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말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함께 했었으면 너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면 네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공포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해소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20대의 나의 모습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지는 않았어요. 너 자신만큼은 조금은 그렇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친구들과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는 거죠. 그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분들이 바닷가 좀 산책하세요 라고 원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닷가를 안 나가요. 그 아름다운 곳을 안 가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수고하지 않은 자는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아내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엄마처럼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사랑이고. 끊임없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있죠. 그녀도 하고 싶었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꼭 그걸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해야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